정말로 역대급 대규모의 한류 물결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미국 현지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문자 그대로 경이롭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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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바로 이 노래입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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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저는 사실 이 노래가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동요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노래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은 박지수, 원문, 김샤넷가 이제는 국뽕 소재가 고갈되어 동요까지 끌어와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둥글게 둥글게 노래가 엄청난 열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SNS 쇼트 영상 플랫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 SNS 음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둥글게 둥글게 동요는 2025년 1월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이 곡은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유행했던 동요입니다. 사실 이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둥글게 둥글게라는 노래가 나오며 짝짓기 게임이 등장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빙글빙글 돌다가 진행자가 예를 들어 5명이라고 외치면 참여자들은 순발력을 발휘하여 5명씩 짝을 지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 놀이는 아직도 한국의 아이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가 많은지 놀랍습니다. 현재 이 노래는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사용된 것이 둥글게 둥글게 노래인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짝을 제대로 짓지 못하거나 시간을 넘겨버린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장면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로 둥글게 둥글게 링가링이 흘러나오니 엄청나게 섬뜩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노래가 엄청나게 좋은 노래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가 그전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위해 새롭게 작곡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불리던 동요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한국의 동요는 왜 이렇게 좋은 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노래는 엄청나게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영어 버전으로 개사하여 부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영어 가사는 Round and round, we go round and round we go, turning turning in a circle, as we dance along, circular circular, circular circular round and round, we go in circles, as we dance along 입니다. 영어 버전으로 바꾸어 부르기는 했지만 한국어 원곡의 그 독특한 감성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Round and Round We Go는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부르고 있으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의 스타일에 맞춰 개사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심지어 이 동요가 클럽에서 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DJ들이 이 노래를 클럽 음악으로 편곡하여 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대의 대세가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아이들을 위한 노래나 동요 자체가 이 정도로 대세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동요조차도 이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 적이 없는데
한국의 동요가 지금 미국의 문화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동요의 배경 이야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 노래가 한국의 오래된 노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아주 최신곡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상이 퍼지면서 그러한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은 오징어 게임을 처음 보는 어느 한국의 중년 남성이 드라마를 본 적도 없으면서 노래의 반주가 나오자마자 정확히 따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 노래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옛날 노래라고 하기에는 그 노래가 너무 새롭고 너무 좋은데 라며 품었던 의심이 해소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이 노래에 대해 아시는 것일 겁니다. 본래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빨리 배우고 어르신분들이 뒤늦게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분들이 트렌드를 더 빨리 알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사실 둥글게 둥글게는 1972년에 새싹회와 한국어린이방송클럽이 주최한 제1회 다 함께 부를 노래 공모전에서 가작으로 선정된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때이지만 한국에서 대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1977년에 서수남이라는 사람과 하천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앨범에 커버하면서 인지도가 폭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한국 동요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단골 동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역사를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2025년에 처음 오징어 게임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접하고 충격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노래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존재하던 노래라는 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둥글게 둥글게 노래 전곡을 한국말로 완벽하게 불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말을 점차 배워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 후반부에는 링가링가링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과거 빅뱅의 멤버였던 태양이 링가링가라는 노래를 발매하면서 이 링가링이라는 부분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링가링가의 원본은 사실 미국의 놀이 문화에서 시작된 것인데 한국어로는 이 링이라는 부분의 발음이 변형되어 링가링가라고 불리지만 영어 원어로는 ring a ring o' roses에 가깝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원어인 링아링보다는 링가링가링이 발음이 더 착 붙는 느낌이라 이 둥글게 둥글게가 유명해지면서 링가링가링으로 부르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영화의 아파트 관련 장면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아파트 게임을 하고 아파트를 한국말로 아파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인들이 제기차기와 공기를 플레이하고 이제는 한국의 동요까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2차 한류가 터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의 첫 번째 가장 큰 돌풍은 BTS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BTS 이전의 아이돌들은 전부 노래로 승부해왔고 스타나 가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BTS는 이전부터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들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빠르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으며 오징어 게임 한참 전에 둥글게 둥글게를 불러 세계에 알린 것은 바로 BTS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동요 자체가 이 정도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BTS가 군대에 가게 되면 한류는 끝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에 한국을 붙이고 코리아 코리아라는 말만 붙으면 잘 팔리고
돈이 되는 세태를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BTS가 군대에 가면 한류라는 거품은 꺼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BTS가 군대에 가고 오히려 더 큰 한류가 앞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BTS가 한류라는 일시적인 거품을 만들었다는 논리를 펼치던 사람들의 입이 봉쇄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동요 트렌드를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류라는 것의 중심에 BTS가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BTS를 좋아하는 한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는 BTS를 넘어서 훨씬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오래된 것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전부 문화적인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민 역사에서도 베트남은 미국에 아주 일찍부터 뿌리를 내렸을 정도로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아시아계 친구들은 대부분 베트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서 베트남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문화에 대해 I'm not interested in it 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다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주를 하면 자신의 문화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 베트남에도 자신들의 고유한 음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쌀국수를 생각하면 만미, 만민, 만민라는 단어는 베트남 음식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미국 본토로 이주 온 이후로 그런 것들을 바로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 오더라도 한국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자기가 아는 동요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둥글게 둥글게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절대 김치를 밥상에서 빼는 일이 없으며 자신들의 후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흑백 요리사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서바이벌 TV쇼에서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가 나왔는데 그 셰프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요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을 하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최근 일본에서는 영국의 작가인 버넷의 비밀의 정원을 만화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가장 민족적이지 못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이런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세계관은 거의 없애버리고 매번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모아서 수출용으로 만든 작품들이요. 이것은 한류 초창기에 정말 많았던 작품들인데 이런 것이 미국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이런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한국 그 자체의 느낌이 들어있는 것들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동료 출처 제공자들의 첫 문장, 머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가장 민족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족적인 것은 확실히 세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적인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 둥글게 말고도 또 많은 좋은 동요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국에 재미있는 놀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한류를 이끌어온 BTS가 군대를 가든 오징어 게임이 끝나든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인기 있는 것들의 인기가 시들해진다고 하더라도 한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인기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인기가 많아질 트렌드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쉽거든요. 한국말, 문법, 어휘. 은 통상 어렵지만 한글 문자은 진짜 쉬워서 집중해서 공부하면 하루 만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한국어를 입력하기 위해 한국어 자판을 설치한 미국인이 한 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K-팝 제목이나 한국인 아이돌 가수 이름을 검색하려고 한국어를 다운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한국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한류를 두고 BTS가 만든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BTS가 군대에 가고 나서 지금 2차 한류가 터진 것인데 이후의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큰 변수가 다가옵니다. BTS의 군 복무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멤버들 모두가 전역합니다. 2차 한류가 터진 이 상황에 BTS라는 거대한 동력이 더해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벌고 싶다면 무조건 한류 회사에 투자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나왔을 때 한류의 잠재력을 믿었던 사람들은 넷플릭스 주식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빨리 BTS 멤버들이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K컬처 콘텐츠는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한류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박지수였습니다.